얘가 배꼽이 드러나 있잖아요. 이 배꼽을 어떻게 살짝 벌린다든지 배를 만진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뱃살을 조금 만진다든지 막. 첫 번째 피드백 요청사항은 전반적으로 그림의 퀄리티가 외주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이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달라. 아, 이거 어렵네요. 근데 재밌는 질문이다. 내 생각에 상당히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리고 많은 분들도 공감하는 고민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이게 난해하지만 다들 본인의 실력이라든지 본인의 그림 느낌은 제3자가 봤을 때 또는 프로가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대중적이고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림의 퀄리티가 외주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알고 싶다. 아, 이거 상당히 질문이 재밌네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조금 돌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외주라는 것 자체가 장르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2차 창작이라든지 일러스트들을 그림에 있어서 많이들 고려하고 많이들 보는 외주 중 하나가 SNS에서 많이 보이는 외주 중 하나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축전 외주잖아요. 축전 외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 실력도 그림 실력인데 부가적으로 딸려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그림 실력 플러스 팔로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외적인 인지도 이런 것들이 좀 준비물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에 있어서 그냥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림 실력만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그림들 봤을 때 사실 외주를 한다 못한다로 따지면은 저는 외주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외주 여러 가지 장르 중에 몇 가지 좀 예제를 드리면 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회사에서 일했었던 경력이 있던 아티스트들은 거기에서 인프라들이 어느 정도 주변의 지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회사에 다니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포트폴리오로서 이 사람이 이런 일 잘하겠는데 하는 게 그래도 나름대로 아티스트들 눈에는 보여요. 뭐 흔히 회사 내에서 소스로서 게임에 직접 쓰일 소스로서 작업이 가능한 외주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냥 SNS에서 홍보한다고 오는 외주들이 아니에요. 보통 회사에서 일했었던 경력이 있었던 아티스트들이 이런 일들을 해요. 이런 일도 들어오기도 하고. 왜냐면 SNS에서 올린 그런 것들을 보고서 회사에 다니시는 아티스트 분들도 그냥 눈이 허투루 달려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팬아트만 그리거나 그러신 분들한테 이런 외주들을 주기에는 조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SNS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쉽게 연락을 주고 나 안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인지도라든지 약간 홍보력으로서 사용 가능한 그런 축전 외주, 홍보 외주 이런 것들로서 우리들한테 외주들을 많이 뿌리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현재 제 방송을 보시는 많은 SNS나 이런 데서 인지도를 얻고 싶으신 분들에 해당하는 외주 내용이 이쪽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외주 중간 업체들에서 오는 외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중간 업체로다가 원래는 그 작가 개인한테 외주를 주고 이렇다기보다는 먼저 우리들이 이런 홍보적으로 쓰일 외주 같은 것들을 주기에는 컨택 인력도 인력이잖아요.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 회사에서 써야 할 외주 인력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 그런 경우에는 중간 업체, 이런 홍보 업체들의 브로커식으로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홍보 그림을 그려주기 위한 그런 작가들을 물색해달라 이런 것들을 맡기게 돼요. 또는 홍보가 아니더라도 우리 회사 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임에 소스로 쓰일 그런 작업물들을 작업해줄 작가들을 따로 구해달라 이런 브로커식의 중간 업체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작가들한테 의뢰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같은 경우에는 게임 내에 직접적인 소스로 쓰이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확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많은 작가들이 중간 업체들에서 연락을 받고서 일을 하다 보면은 현타가 많이 와요. 왜 그러냐면은 그 외주에 대해서 쓰임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하고서 외주를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주를 받을 때 보통 중간 업체에서 게임 내에서 쓰일 일러스트를 작업을 할 작가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개성 이런 거 스타일 이런 것들은 중간 업체에서 고려해주지 않아요. 자신의 개성이라든지 스타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의 작가로서
고려되기 위한 외주를 함에 있어서는 이거는 적합하진 않아요. 사실 중간 업체 쪽에서 오는, 그러니까 홍보를 제외한 게임 내 직접적인 소스로 쓰일 작업을 하는 그런 일러스트나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자기의 개성이라는 스타일, 하나의 작가로서의 존중은 내려두는 게 좋아요. 이거는 진짜 거의 기술적으로 마련이 돼 있으신 작가님들이 하거나 엔지니어적으로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쪽에서 돈 주는 게 꽤나 많은 것 같아가지고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하실 수 있을 정도의 테크닉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 비용 자체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말씀하시는 이 외주라는 게 SNS 축전 외주 이 정도인 거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림 실력 플러스 팔로워 대외적인 인지도, 이게 준비물로 꼭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림 실력도 그림 실력인데 팔로워를 늘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지도를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팔로워 자체만 많다고 인기 있는 작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로도 그래요. 팔로워가 많아도 막 30만, 40만 막 이래도 외주 별로 없는 작가들도 많아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하면은 실질적인 인지도라는 게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현재로서는 본인 나름대로 나의 주력, PR 포인트가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여러 팬아트나 이런 거 그리는 거 정말 좋은데, 그 팬아트 속에서 님들이 그리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나야 돼요. 남들이 봤을 때 이 그림은 누구 작가의 것이야 라고 하는 느낌이 나게끔 그래도 최대한 자기의 창의성을 그림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은 2차 창작으로 SNS나 인지도를 올림에 있어서 창의성, 창작성, 자신 나름대로의 개성 이런 것들을 넣지 않는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 캐릭터의 인기에 기반한 반응을 좋아요 눌림 당한 거지, 본인의 그림에 좋아요 눌렸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2차 창작이라는 건 창작을 마케팅 수단으로 뜬다 했을 때 어느 정도 나만의 포인트를, 그 세일즈 포인트를 씹는 게 좋아요. 진짜 잘 그리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림 실력이라든지 자신의 고실력의 페인팅 테크닉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림을 좀 신선하게 만드는 경향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있고, 애초에 소재 이런 것들로서 상당히 그림을 돋보이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 이것도 소재 한쪽인데 그 패티쉬를 좀 넣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뭐 그 일본의 요무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스타킹 패티쉬 이런 걸로 엄청나게 날리셨다가 오해 쪽 힘내라 동기장 같은 것들로 이번에 뜨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꾸준히 자기의 세일즈 포인트를 그래도 구축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하는 것조차 이게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계속 생각을 해 나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도 들고, 그 부분에서 단순하다라는 개념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캐릭터 자체만 보여줬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 페인팅적으로 좀 자기 나름대로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구축을 하는 게 좋은데, 여러 시행착오들이 필요하다고 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 개성이라는 걸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말해요. 상업성, 개성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거에서 퍼센테이지를 나눠가지고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렇게 그려야지 사람들한테 반응을 많이 얻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스타트는 일단 적어도 개성이 한 70%에 상업성 30%만 가져가도 처음에 아주 좋다고 봐요.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들 보치더락 보셨나요? 보치더락 보시면은 우리 보치짱이 그 작사를 하잖아요. 그거 보고서 너무 대중적인 노래만 만들려고 작사를 했다 보니까 개성이 없는 것 같다, 재미가 없다 라고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게, 저희는 일단 시작을 할 때 인디예요, 인디.
저희는 무슨 JYP, YG, 뭐 SM 이런 소속사에 있는 게 아니라 인디 나름대로 보여줘야 함. 인디 나름대로 신선함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점, 신선함? 신선함이라고 하면은 너무 추상적이고 답답할 텐데, 이거는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신선함이고 세련됐다, 세련됨이라는 건 뒤트는 거다 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있어서는 소재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안 나온 소재들도 있다라고 생각도 어쩌면 들 수도 있겠고, 그 생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원래 있는 것들을 한번 뒤틀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히비키가 응원 복장을 입고 응원하고 있는 포즈를 취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좋은 일러스트지. 좋은 일러스트인데 이미 이런 일러스트는 너무 많아. 나의 개인적인 시야를 넣어야 돼. 그런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너무 거창하게 가져가실 필요도 없고 사소하게 가져가도 돼요. 이 캐릭터의 매력을 좀 도출하기 위해서 얘가 배꼽이 드러나 있잖아요. 이 배꼽을 어떻게 살짝 벌린다든지, 이거 너무 변태 같나요? 여튼 배꼽이니까 이거 좀 막 배를 만진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뱃살을 조금 만진다든지 막 자기 나름대로의 시야를 좀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의 뒤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남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팍 넣어주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개성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는 게 아주 좋아요. 어느 정도 실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도 더 발전할 구석들이 많이 보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림에다 부여를 하려고 너무 테크닉적으로 화려하게 만들고 너무 막 요상하게 만들고 그런 뜻의 개성까지는 아니에요. 소재로서 생각해도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좋아하는 거에서 한 번 더 고찰을 해보는, 그것만 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마인드맵 하다 보면 나와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히비키 하면은 요번에 응원복 생각나가지고 응원복을 그리신 거고, 응원복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치어리딩. 응원하는 모습이 생각나니까 치어리딩 한 거고, 치어리딩 복장을 이거 저는 봤을 때 배꼽이 이렇게 떠오르니까 배꼽을 표현한 거고, 배꼽 하면은 귀여운 멋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 늘려가면서 그림의 구상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재미를 좀 느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어려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다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네. 그리고 표현법, 채색 방법 이런 것도 하나의 개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가장 쉬운 게 이쪽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것도 근데 사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것저것 그림들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무슨 명화처럼 표현을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림 볼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림을 보고 경험하면서 느꼈었던 게, 많은 작가들이 또 많은 거장들 작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그리는 거더라고요. 신선한 채색 방법이라든지 표현 방법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자신 나름대로의 개성 이런 것도 있지만 고차원 레벨의 뭐 명화가들을 따라하는 경우도 정말 많았고요. 생각보다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 가져온 거지 완전히 신선한 것까지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쪽에서 한번 고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그림을 그릴 때 발전함에 있어서 재미를 많이 느낀다. 이거 같은 경우엔 저는 이거를 엔지니어적인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엔지니어적인 성향이 이게 기술의 발전, 본인의 기술을 갈고 닦음으로 인한 성취욕, 이게 그림쟁이라면 다들 있는데 이게 유독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마이스터라고 해야 될까요? 마이스터적인 성향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기술을 갈고 닦음으로 인한 성취욕이 정말 크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작가적으로 사랑을 받는 걸 좋아하시는 아이돌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작가분들이 있고, 이런 마이스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작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두 가지 분류로 저는 어느 정도 나누거든요. 나는 어느 속성에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고서 한번 그 갈고 닦음을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그거를 딱 나눠야 되냐, 그것만은 아니지만 제 방식이 약간 그런 식으로 마인드셋을 하면서 다가가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벽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얘네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림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초이스를 하셔야 돼요. 질문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길게 코멘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